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증시의 급락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주가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1일 금요일 미국 FDA가 일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체 방법으로 인공지능 AI 기반 테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커전은 2024년 실적에서 상당히 높은 손실과 연구개발 비용을 기록을 했고,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다소 이른 타임라인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4년에 5,88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전년 4,460만 달러보다 3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용과 지출은 무려 5.4억 달러에 달해서 전년 3.9억 5천만 달러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죠. 이 중 연구개발 R&D 비용은 3.1억 달러 수준이고 일반 관리비는 1.7억 달러였고 순손실은 4.6억 달러로 주당 1.69 달러 수준으로 전년인 3억 2,800만 달러 주당 1.58 달러보다 손실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리커전은 현금 보유액 5.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는 전년인 3.9억 달러 대비해서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현금 부족의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성과가 좋아지면 외부 자금 유치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금요일 리커전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배경에는 트럼프 정권에서 FDA에 새로 임명된 국장이 AI 신약 개발 도입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4월 1일 새로 취임한 FDA 신임 국장인 마티 마카리는 임기 중에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동물 실험을 줄이고 AI 기반 예측 모델과 인간 조직 실험을 통해서 약물 개발 비용과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는 윤리적인 측면과 공공보건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서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AI 도입이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내용은 4월 11일 발표 이후부터 즉시 시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상승폭을 봤을 때 리커전 파마슈티컬이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가장 선두지위에 있는 기업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리커전이 27% 주가가 상승했고, 슈레딩거가 27%, CERT가 22%, 앱사이가 23%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장이 끝날 때까지도 밀리지 않은 것도 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FDA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미국 FDA는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와 기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인간과 직접적인 관련된 시험 방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접근법은 약물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동물 실험을 줄이고 연구개발 R&D 비용과 궁극적으로는 약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DA는 AI 기반 독성 예측 모델과 세포주 그리고 오가노이드 독성 테스트 등 실험실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접근법, 이른바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일컬었는데요. NAMS라고 해서 New Approach Methodologies의 약어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동물 실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개선을 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러한 절차는 이번에 FDA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인 IND 신청 단계에서부터 즉시 적용이 되는 것이고, NAMS의 데이터를 포함한 제출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또한 FDA는 효능 평가를 위해서 해외에서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의약품의 실사용 안정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DA 국장인 마틴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제약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동물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평가 방식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의미하며 동물 실험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치료제와 혁신적인 치료법을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승인 역할을 하는 FDA에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DA가 공식 문서에서 언급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종류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비트로 인간 유래 시스템이라는 내용입니다. 인비트로는 시험관 안에서라는 뜻으로 시험관 안에서 인간 세포를 키워서 약물 실험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과거에는 대부분 동물을 이용해서 약물이 사람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커서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는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 세포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 몸의 장기 환경을 실험실에서 직접 흉내내는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가노이드와 오가노너 칩입니다. 예를 들면 간 오가논 칩 시스템에서는 사람의 간세포를 칩 안에서 배양을 해서 약물을 투여해서 반응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사람 환자에게 간 손상을 일으켰던 약물들을 87% 정확도로 사전에 잡아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동물을 실험하지 않아도 사람 간에서 독성이 나타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리커전 파마는 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 경쟁이 있는 신약 개발 AI 플랫폼 회사인데요. 자동화된 로봇 실험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혁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실험 수행 능력입니다. 주당 최대 220만 개의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방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인간세포의 활용입니다. 다양한 인간세포와 환자 유래 세포주를 배양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실제 인체와 유사한 환경에서 약물의 효과와 독성을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고해상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리커전 파마슈티컬은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과 검증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NEMS는 인실리코 모델링 및 AI 기반 예측인데요. AI 및 컴퓨터 기반 모델을 이용해서 약물의 독성, 면역 원성, 약물 동태를 예측을 하고 동물 실험 없이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컴퓨터 안에서 약물 개발 실험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리콘 반도체 안에서 실험한다고 해서 인실리코라고 부르는데요. 이를테면 PBPK, 생리학적 약물 동태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 독성 예측 시스템, 그리고 항체의 면역 원성 AI 예측 모델, 이런 것들과 같은 예로 AI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실리코 모델링을 활용하게 되면 몇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신속한 예측을 통해서 동물이나 인간 실험 이전에 위험 후보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할 필요 없이 데이터만으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동물 실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확장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약물과 새로운 질병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리커전의 리커전 OS 플랫폼이 이 두 번째 NEMS인 인실리코 모델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대명사가 리커전 OS 플랫폼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OS 플랫폼은 대규모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약물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런 인실리코의 접근은 FDA가 강조하는 AI 기반 독성 예측 및 약물 동태 모델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리커전 OS는 이미지 기반의 세포 표현형인 분석, 그리고 유전자 발현 데이터, 단백질 수준의 정보 등을 통합을 해서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물 실험 없이도 약물의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커전 OS의 주요 특징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왜 리커전이 이번 FDA 규제발 사이클에서 선두 업체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는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첫 번째는 비편향적 데이터 기반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은 특정 가설에 기반한 시험을 수행하는 데 반해서 리커전 OS는 방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비편향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설을 도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리커전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슈퍼컴퓨터 바이오하이브2를 활용해서 수백 개의 GPU를 통해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 이미지,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의미하는 크리스퍼 데이터, 그리고 약물 반응 데이터 등을 빠르게 분석하고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DBTL 사이클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리커전 OS는 AI가 예측한 유망한 분자를 즉시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디자인 빌트 테스트 런이라고 하는 DBTL 사이클을 구축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 선별 과정을 효율화하고 빠른 검증 사이클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FDA에서 제시한 NEMS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세 번째로는 엑스비보 인간 조직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기증받은 실제 사람의 장기 절편을 이용해서 약물 투여 후 독성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속인간 세포 기반 스크리닝입니다. 인간율의 세포 패널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세포에서 약물의 독성과 작용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드로징과 영상 진단입니다. 사람에게 초소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PET 이미징을 통해서 실제 체내 분포 및 약물 대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의 기술은 FDA의 동물 실험 축소 로드맵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인비트로 및 인실리코 접근법을 통해서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FDA가 제시하는 로드맵의 표준이 리커전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규제 변화와 함께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근은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